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귀신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민담에 따르면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피했고 주위에는 항상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나연수라는 젊은 청년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었기에 직접 그 숲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늦은 밤 친구 2명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호기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캠핑 장비를 가지고 숲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은 고요했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셋은 숲 깊숙이 들어가 아무 일도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느낌이 그들 주변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고 묵직한 정적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소린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닿지 않은 숲속 곳곳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울부짖음도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그들은 텐트를 치고 앉아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나연수는 노트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자꾸만 흔들리는 손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때 현수의 친구 중 한 명이 텐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놀란 나머지 밖으로 나가보자 하였지만 나머지 친구는 만류했습니다. 결국 호기심은 이기지 못하고 셋은 손전등을 들고 텐트 밖으로 나섰습니다. 텅 빈 숲속 그들이 밝힌 손전등 빛만이 앞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저 멀리에서 깜박이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불빛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그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손전등조차도 밝기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빛이 멈춘 곳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해골 모양을 한 나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깎아놓은 듯한 그것들 주위에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였으며 셋은 몸이 뻣뻣해져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잔인한 정적 속에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때 나연수는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미신이 아니며 뭔가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휩싸고 그들은 급히 숲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지며 나머지 친구 하나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를 부축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들은 어느새 텐트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텐트는 모두 찢어져 있었고 그곳에서의 기억이 아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었고 주변에는 그 좋아하던 민속 조사서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세 사람은 다시는 그 숲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민속학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집에서 몇 달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날 밤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의 숲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후로 그 누구도 감히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 이야기가 흘러다닐 뿐입니다. 때로는 과거에 잊힌 존재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숲은 여전히 비밀스럽고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나와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 폐가로 떠나기로 했다. 그곳은 일명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한밤중에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는 그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지만 동시에 그 소문이 우리를 그 폐가로 이끌었다.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말 그대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잔뜩 어두워진 하늘 아래로 집에 형체가 드러났을 때 무심코 소름이 돋았다. 낡은 외벽과 깨진 창문들,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4명은 상기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 발소리를 따라갔다. 우리는 각자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의 낡은 소파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무엇인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은 무서울 정도로 삐걱거렸고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았다. 2층에는 몇 개의 방이 있었고 우리는 각각 방을 나눠서 조사하기로 했다. 나는 왼쪽 끝에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흐릿한 달빛만이 겨우 비추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상상해보았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문이 정말로 닫혀 있었다. 분명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억지로 닫은 것처럼 강한 힘이 느껴졌다.
나는 친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등 뒤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을 열어 다시 복도로 나선 나는 이미 동료들이 있던 흔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황급히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뛰쳐나갔다. 그러던 중 어렴풋이 어디선가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반쯤 열린 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친구들이 그 방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들은 나를 보며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눈이 무언가에 홀린 듯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연옥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너희들 왜 그래? 정신 차려. 나는 다급히 외쳤지만 그들은 나를 무시한 채 서 있었다. 이대로 가면 나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황급히 그 방을 빠져나와 고함을 질러댔다. 그제야 친구들이 돌아온 듯 혼란스러워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친구들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머리가 어지럽고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폐가는 단순한 소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이후로도 가끔씩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순간이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우린 다시는 그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의 폐가 체험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충격적인 경험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그 집에 대한 두려움만큼은 지울 수 없었다. 이후로도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우리가 겪은 체험담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호기심에 그 집을 찾아가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경험을 똑같이 겪지는 못했다. 마치 그날의 공포가 그 집의 마지막 비밀인 듯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낡고 어두운 복도가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나는 이런 분위기도 나름대로 매력적이라 느꼈다. 게다가 월세가 저렴해서 대학 생활 동안은 적절한 선택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늦은 밤 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어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는데 사방이 꽤나 정적이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느꼈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불길함이 엄습해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고 나서 1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짧은 순간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타지 않고 엘리베이터 밖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의 모습은 분명히 분주했지만 얼굴이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순간 숙취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다시 문이 닫히기만을 기다렸다. 11층에 도착한 후 문이 열렸을 때 목까지 차오르는 기묘한 냉기로 인해 몸이 움츠러들었다. 복도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듯 고요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방으로 향해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돌아봤다.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 아무도 없던 복도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분주하게 보였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바람에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머리를 쓸어 올리던 그녀의 손 아래에선 살짝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공포에 질려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 틈으로 복도를 살폈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에 몸을 던져 잔뜩 긴장한 채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고야 겨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내가 겪은 일이 단지 꿈이었기를 바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사건은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며칠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공지를 올렸다. 얼마 전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그 시간대에 어떤 여자가 그곳에 낀 상태로 발견되었고 결국 사망했으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내가 본 여자는 그렇게 죽은 여자의 혼령일까? 이후로도 나는 자주 그녀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곤 했다. 그녀는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매번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그녀의 모습을 본 후에는 느낄 수밖에 없는 차가운 감촉이 온 몸을 타고 흘렀다. 얼마 후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났고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지만 기억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